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런 기능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몇 가지 부품들을 우리가 같이 그려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리는 이 부품들을 가지고 그 뒤에 조립 작업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은 따라 하시면서 그 모델링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델링한 자료를 가지고 그 뒤에 조립 작업까지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부품을 새로 시작을 하기 전에 새로 만들기 클릭을 하셔서 스탠다드 IPT 템플릿 하나 열어주시고요. 이제 부품을 새로 그려줄 건데 지금 우리가 그려줄 부품은 상부 플레이트이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좌우 형상이 지금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절만 스케치를 하고요. 그리고 대칭을 시켜서 모델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치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스케치 시작 클릭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저는 XY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첨부된 교재를 보시면서 교재를 보시면 치수도 보시면서 이제 모델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모델링을 진행을 할 거고 임의로 구속 조건은 이제 나중에 스케치 구속 조건이나 치수를 통해서 스케치를 구속시킬 거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임의로 이렇게 모델링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반 형상만 그린다고 했으니까 제가 교재 형상을 따라서 임의로 좀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절 형상만 제가 좀 스케치를 임의로 그려봤고요. 그리고 가운데 처음에 작성을 했던 이 선은 이 대칭 부품의 중심선이 될 거기 때문에 선 클릭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형식 패널에 중심선 클릭을 해주셔서 이렇게 중심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로 이제 제어를 해줄 건데 구속 조건 패널에 치수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중심선과 그리고 제일 바깥쪽 세로선을 클릭을 해주시고 대칭 치수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상태에서 치수를 입력을 해줄 거고 248mm 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세로 전체 치수를 제어를 해줄 건데 이건 155mm 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치수대로 35mm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 제가 35mm라고 입력을 하면서 지금 형상이 조금 중심선 아래쪽으로 기준이 되는 이 XY 쭉 아래쪽으로 좀 내려왔는데 이걸 잠깐 구속 조건을 통해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구속 조건 클릭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원점과 하단 가로선이 수평이다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X축과 하단의 선이 일치가 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17.5 까지 입력이 되면 전체 치수가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세로 길이는 입력되지 않아도 완전 구속이 됩니다. 완전 구속이 되었고 이제 나머지 치수들도 좀 제어를 해볼게요. 원점으로부터 하단의 가로 치수는 35mm입니다. 그리고 중심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치수는 55mm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끝점에서 대각선 끝부분까지는 26.5라고 치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반절 형상을 모두 다 그린 다음에 대칭으로 작업을 하지만 고객 사용하시는 사용자에 따라서 사각형을 그려놓고 이 부분을 파내는 식으로 작업도 가능하겠죠. 이 부분은 이제 작업자께서 원하시는 좀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진행을 해주면 누락된 치수가 있는데 다시 치수 명령 클릭을 해주시고 중심선으로부터 아니죠. 교재를 보시면 이 가로 끝 선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치수가 20mm다. 여기까지 그리면 이제 반쪽 스케치는 다 모두 완료가 된 상태이고 여기서 이 스케치를 이제 대칭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미러 패턴의
패턴 패널에서 미러 명령 클릭을 해주시고 미러 시킬 항목을 다 선택을 해줄 건데 이 하나하나 선택을 해도 되지만 저는 드래그해서 모든 객체를 다 선택을 하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중심선만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중심선을 제외한 모든 객체들을 다 미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선택을 하셨으면 미러 명령에 미러선 활성화를 시키신 상태에서 중심선을 클릭을 하시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형상이 미러가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완료를 하셨으면 스케치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이고요. 스케치 마무리 눌러주셔서 이제 돌출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을 시켜볼 건데 돌출 명령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닫힌 프로파일이 지금 2개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선택을 해주시고 방향은 반대 방향, 반전시켜서 반대 방향으로 돌출시킬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돌출된 거리는 10mm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기본이 되는 이런 피처 틀은 모두 완료가 된 상태이고 이제 홀 작업들이 좀 남았거든요. 저는 이제 홀 작업을 할 건데 앞에서 홀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스케치의 점으로 구멍의 위치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그 방법을 사용을 해서 홀을 뚫어줄 건데 먼저 2D 스케치 시작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플레이트의 상부 면을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여기까지 클릭을 해주시고 저는 임의로 사각형을 좀 그려줄 거예요.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그리고 이 사각형은 이제 뭐 실제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사용될 객체가 아니라 이제 참고선으로 사용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사각형을 이렇게 마우스 클릭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요. 선택된 이 사각형을 형식 패널에서 구성선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참조선으로 바뀌게 되고 이 위치에 점을 찍어주기 전에 이 사각형의 이 위치나 크기를 이제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치수는 홀과 홀 사이에 이제 가로 너비는 128mm 그리고 홀과 홀 사이에 세로 거리는 125mm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홀들은 플레이트의 중심선과 그리고 가로 중심선과 세로 중심선과 일치를 하도록 만들 건데 구속 조건을 사용을 할 거예요. 수평 구속 조건 클릭을 해주시고 사각형의 중심과 그리고 플레이트의 지금 대칭 부품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플레이트의 중심 부분이 일치한다 라고 수평이다 라고 구속 조건을 해줄 거고 그리고 다시 수직 구속 조건 누르신 상태에서 참조 사각형의 중심과 플레이트의 중심이 일치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조 사각형의 위치를 지정을 했으니까 점을 그려봐야 되는데 작성 패널에 점 명령 클릭을 해주시고 사각형의 각 꼭지점에 이렇게 점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면 이제 구멍이 위치할 위치가 다 고정이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하고 나와주시고 스케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구멍 명령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인벤터에서 알아서 점 4개를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는 12파이짜리 관통 홀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관통 홀을 뚫 거기 때문에 구멍 옵션에서 구멍 유형을 단순 구멍으로 하고요. 홀의 지름은 12mm 그리고 전체 관통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제가 그렸던 사각형의 꼭지점 위치에 맞게 원이 뚫린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종류의 원이 또 남았죠. 2D 스케치 시작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플레이트의 상부면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점을 어디다가 그릴 건지 2개를 임의로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수평 쪽인 부분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자동으로 이제 참조선이 그려지는 걸 보이실 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 임의의 점을 이렇게 찍어 놓고요. 치수 명령을 클릭을 해서 왼쪽 끝 세로 선분에서부터 홀까지의 가로 길이가 54mm 그리고 하단부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87.5mm의 홀이 위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평 구속 조건을 사용을 해서
점 2개가 수평이다 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속 조건에서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안 드린 조건 중에 대칭 구속 조건이 있거든요. 대칭 구속 조건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첫 번째 점 클릭을 하시고 두 번째 스케치 요소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대칭 선을 선택을 해줘야겠죠. 어떤 선 기준으로 이 두 점이 대칭인지. 그래서 원점 확장하셔가지고 지금 Y축이네요. Y축 클릭을 해주시면 Y축을 기준으로 두 점이 대칭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대칭 구속 조건을 쓴다면 앞에서 방금 했던 제가 수평 구속 조건으로 점과 점의 수평을 맞췄는데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하고 스케치 마무리 해서 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구멍 명령 선택을 하시면 이번에도 자동으로 점 스케치를 인식을 하고요. 이번에는 10mm 관통홀을 뚫을 거기 때문에 지름은 10mm입니다. 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전체 관통 옵션으로 확인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굉장히 조금 간단하게 구멍까지 다 완료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측면 모서리에 이제 목깎이로 좀 부드럽게 만들어 줄 건데, 목깎이 명령을 눌러서 이렇게 목깎이를 적용한 모서리를 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마우스 드래그로 이렇게 해당되는 모서리들을 선택을 해주셔도 해당 모서리들이 선택이 됩니다.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좀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못따기의 반지름은 10mm로 할 거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런 형상과 동일한 모델링이 완성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모델링이 완료가 되셨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왼쪽 상단의 저장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해당 부품의 이름을 po_edu_005 ipt 라는 파일로 이름을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뒤에 .ipt는 안 쓰셔도 얘가 자동으로 .ipt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얘는 안 써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형상의 실린더 본체를 우리가 한번 모델링을 해볼 거예요. 처음 이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새로 만들기, 왼쪽 상단에 새로 만들기 클릭을 해주시고 부품 템플릿 하나 열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스케치부터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하나를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2D 스케치 시작을 눌러서 어디다가 스케치를 작성을 할 건지 먼저 직사각형 형상을 통해서 저는 그려줄 거고요. 물론 그리시는 사용자들마다 그리시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스케치를 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른데 저는 이번에 사각형만으로 스케치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교재에서는 라인으로 형상을 좀 그리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각형도 적절히 사용을 해서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이 될 사각형을 저는 먼저 그려줄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형상을 만들어줄 사각형들을 먼저 그려볼게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 꼭 저를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기준으로 사각형만으로 이제 스케치를 좀 완료를 했고요. 이제 교재를 보면서 뭔가 치수를 좀 입력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하부에 이 X축과 평행한 이 선이 중심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형식 패널의 중심선을 눌러서 이렇게 중심선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재를 보면서 치수를 하나씩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원통의 지름이 될 부분의 치수는 40mm 이고, 그리고 오른쪽 제일 끝선부터 안쪽 사각형까지 5mm, 여기도 마찬가지로 10mm 입력을 해줄게요. 그리고 가로 길이는 70mm입니다. 그리고 교재를 보면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안쪽에
파여진 사각형 가로 길이는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치수들도 하나씩 넣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는 마찬가지로 선형 치수가 될 거고, 이 치수는 10mm, 10파이가 되고, 그리고 이쪽 부분은 2mm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사각형은 마찬가지로 선형 치수로 30mm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자르기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필요 없는 선들을 잘라내셨잖아요. 뭔가 이 형상을 좀 깔끔하게 스케치를 해야 한다는 좀 강박관념이 저도 좀 캐드 할 때는 있었는데 이렇게 작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벤터에서는 닫힌 프로파일을 인벤터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필요 없는 선들을 다 정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하고 나와 주시고요. 회전 명령, 작성 패널의 회전 명령 선택을 해주시고 어떤 부분을 회전할 건지, 지금 보시면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만 우리는 회전을 하면 되니까 해당 부분, 제가 스케치 치수를 잘못 입력했네요. 스케치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지금 이 치수가 5mm가 아니라 2mm였는데 제가 잘못 입력을 해서 2mm로 수정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회전 명령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어느 부분을 회전할 건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하고 어느 축을 통해서 어느 축 기준으로 이 프로파일을 회전을 할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심선을 자동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중심선이 인식이 되었고, 만약에 나는 이 기준으로 회전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축을 회전하고 싶은 축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중심선으로 회전을 시킬 거고요. 여기까지 회전시키셔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회전체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형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이제 나머지 추가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X, Y 평면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평면을 생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X, Y 평면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하셔가지고 가시성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평면이 보이죠? 우리 앞에서 평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실습을 해봤었는데 그 방법을 이용을 해서 X, Y 평면과 평행하고 원통에 접하는 그런 평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평면 클릭을 해주시고 X, Y 평면 선택, 그리고 원통 면 선택하면 이렇게 원에 접하고 X, Y 평면과 평행한 이런 평면이 만들어졌고요. 새로 만든 평면에다가 이제 저희가 구멍이 위치할 점을 찍어줄 거예요. 그래서 2D 스케치 시작, 작업평면 1 선택을 해주시면 작업평면 1이 스케치 평면이 되고요. 여기서 원통, 그러니까 구멍이 위치할 점들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찍어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치수로 제어를 해볼 건데 치수 선택해주시고 딱 모서리부터 여기까지의 치수는 12mm고요. 그리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23mm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스케치 마무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카운터 보어를 뚫을 거예요. 그래서 구멍 명령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스케치했던 점을 자동으로 마찬가지로 인식을 하죠. 그런 다음에 시트는 카운터 보어 입력을 해주시고 카운터 보어의 깊이는 1mm, 그리고 카운터 보어의 직경은 10파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단부에는 탭이 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멍 유형을 탭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카운터 보어 아래쪽에 탭 형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종료는 저는 관통하지 않을 거고요. 이번엔 거리로 제어를 할 거예요. 카운터 보어의 끝과 그리고 탭 끝까지의 거리를 6mm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멍이 뚫리는 이 전체 길이는 제가 8mm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깊이는 1이고 직경은 10파인 카운터 보어가 뚫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탭 형상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3D의 규격은 M6짜리
ISO 메트릭 규격을 쓸 거고 M6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고 확인. 제가 이 규격을 변경을 하면서 아래쪽 치수가 좀 바뀌었네요. 다시 한번 입력을 해줄게요. 8, 그리고 얘는 6mm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하는 형상, 내가 스케치한 점의 위치에 이렇게 카운트 보어가 뚫리게 됩니다. 이제 사용하지 않은 작업 평면 2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가시성을 해제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작업들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실린더 본체의 좌측면에 2D 스케치 시작 하시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 직사각형 그 아래 화살표 눌러보시면 2점 중심 직사각형을 이용을 할 거고요. 사각형의 중심이 원점이 되고, 그리고 이런 모양을 가진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릴 거고, 그리고 사각형의 치수는 가로 길이 10mm, 그리고 세로 길이 18mm 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 패널의 돌출 명령 선택해 주시고 돌출 거리를 20mm 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스케치한 사각형이 돌출된 형상으로 모델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금 교재에 보시면 이 사각형 이 3면에 전체 알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걸 하려면 어떤 식으로 했냐면 목깎이로 양쪽 면을 선택을 해주고 양쪽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고, 지금 사각형의 세로 사이즈가 18mm였죠. 그래서 그거의 반절인 9mm라고 입력을 해서 이렇게 전체 알을 적용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목깎이 클릭을 해주신 상태에서 왜냐면 저희가 이제 스케치 치수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목깎이 왼쪽 보시면 전체 둥근 목깎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해당 옵션을 클릭을 해주신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하면 이 세 면에 전체 알이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스케치한 이 스케치의 치수가 바뀌었어요. 얘가 18mm가 아니라 예를 들어 20mm로 변경이 되었을 때, 원래 목깎이 양쪽 모서리 해서 9mm를 했으면 중간에 좀 남는 부분이 생길 텐데, 그런 거 없이 스케치가 이렇게 늘어나더라도 전체 알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전체 알을 적용을 하실 때는 전체 알 옵션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스케치를 원래대로 좀 돌려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형상들도 모델링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쪽 면에 제가 구멍을 다시 하나 뚫을 건데요. 원통형의 구멍을 중심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사실 점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멍 명령 실행을 시켜주시고 임의의 위치에 이렇게 스케치를 찍어주시거나 찍어주시고, 그리고 원통을 한번 지금 마우스 옆에 원형으로 조그만한 아이콘 뜨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 원의 중심에 구멍이 배치가 되게 되고요. 구멍의 유형은 전체, 그냥 일반 구멍, 단순 구멍으로 할 거고, 전체 관통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카운터 보호 아니고 일반 구멍이기 때문에 시트 옵션은 없음 선택을 해주시고, 이 구멍의 지름은 10파이로 하겠습니다. 못따기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고 못따기 할 모서리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선택을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 못따기를 두 가지 못따기가 남았거든요. 하나는 2mm 못따기 할 영역이 있고 0.5mm 못따기 할 영역이 있는데, 목깎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름이 다른 목깎이, 그러니까 거리가 다른, 반지름이 다른 목깎이도 이렇게 하나의 명령에서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못따기는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다르면 다 따로따로 못따기를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못따기의 거리는 2mm 라고 입력을 하고요. 확인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못따기들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거리는 0.5라고 입력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린더 본체의 모델링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 완료가 되셨으면 이제 저장하기 버튼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PO 언더바 에듀 언더바 012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네, 실린더 본체 모델링과 저장하기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